다시 제10호 태풍 하이선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그림도 좀 있고요.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 동해상에서 똑바로 북진할 듯하다. 할 듯이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지도 좀 보겠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7일 오전 4시,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에 일본 나가사키, 그리고요 오전 9시에는 부산에 가장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면 강릉 쪽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내일 오전 새벽입니다. 새벽 1시 내는 청진에 상륙할 듯하다. 지금 보시면요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풍이요.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오전 9시 부산 동쪽 80km 지점. 지금 뭐 신문에 따라서는 뭐 전망에 따라서는 뭐 60, 70, 80 이 정도입니다. 지금요. 차이가 좀 있지만 굉장히 가까이 온다는 거죠. 영남 해안과 강원 영동 등에선 초속 40m의 강풍 그리고 400mm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강릉 동쪽 지나서 계속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동안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오늘 바쁘신 날인데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여기 지도를 좀 봤는데요. 직선입니다. 네. 앞서도 전문가께 이 질문 드렸는데 이런 태풍 경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지금? 네, 8호, 9호, 10호가 다 예. 우리나라 부근에 와서 꼭 직진을 했거든요. 예.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기압 배치 상황입니다. 저 일본 동쪽에 이 태풍이 어떻게 가냐면 태풍이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예. 물이 흐르듯이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저 일본 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저 캄차카 반도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그게 밑으로만 있으면 예. 우리나라 부근에서 동쪽으로 통상 예. 이 태풍이 전향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8호, 9호, 10호가 저렇게 일직선으로 한반도 부근에서 직진하듯이 진로를 잡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그 지도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네. 큰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다면은 앞서 봤던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통상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 같았으면 이렇게 일본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쪽에 통로가 생긴데 지금은 이렇게 직선으로 큰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서로보다는 남북으로 지금 그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뚫고 갈 수는 없거든요. 저 그럼 태풍이. 이쪽에 어떻게 보면 태풍으로서는 벽이 생긴 셈이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태풍의 오른 진로를 결정해주는 예. 그런 벽이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그러한 상태고 우리나라 서쪽으로는 저 대륙 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예. 내려왔거든요. 아. 지금 바깥 날씨가 상당히 선선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건조하고 차고 건조한 공기가 그럼 이쪽은 차고 건조한 공기가 또 위치되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사이를 타고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진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리하면 이 말씀이네요. 이쪽 서쪽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에는 이 아래쪽에 위치했지만 지금은 거의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네. 있어서 이 사이에 통로가 형성돼 있고 태풍이 이곳을 지나고 있는다. 이런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 그 상층에 한 10km, 예. 12km 상층에 강한 제트기류라는 게 흐르는데 예. 그 상층의 제트기류도 그 고기압을 뚫지 못하고 우리나라 부근에서 그 기압골을 형성하는 예. 그런 상층 기압골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런 진로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도 좀 태풍이 더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렇다면요. 지금 10호 태풍 하이선은 지금 바다 해상 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상 과거의 태풍을 보면 바다에서 왔다가 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관통을 하거나 한 번을 지나가거든요. 그럼 내륙을 지나가는 태풍과 해상을 따라 올라가는 태풍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강도나 어떤 뭐 피해 규모에서는. 네, 태풍은 중심 부근으로 갈수록 예. 그 바람의 힘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륙을 관통해서 올라온다. 예. 그러면 중심권에서 그 강풍 가까운 지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강한 그 덤프 트럭이 그냥 예. 우리 집으로 막
그냥 밀려오는 격이죠. 저 예. 내륙으로 상륙한다면.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 8호처럼 서해상으로 간다거나 예. 이번처럼 부산을 약간 9호 태풍과 지금 거의 비슷한 그런 진로를 밟고 있는데 예. 뭐 어찌 됐건 그 내륙에 상륙하는 것보다는 좀 치우쳤지만 예. 다 그 폭풍역에 우리나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그 거리 차이는 다 태풍의 그냥 강풍 범위,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가거나 한반도로 상륙하거나 전체적인 강도나 피해 뭐 예상되는 거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측할 때 우리나라의 태풍이라는 그냥 핵폭탄이 터집니다. 이걸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 부산에서 터지냐, 여수에서 터지냐 이 논쟁은 그 그런 괜히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죠. 네. 자, 강영호 기자. 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오늘 태풍 지금 이 동해 해상에서 동해를 따라 쭉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자, 오늘 태풍 경로가 시간별로 좀 어떻게 됩니까?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태풍 경로가 지금 현재 아침 6시, 새벽 6시 기준으로 태풍이 부산 남쪽 해상을 통과를 해서 아마 지금 잠시 뒤면 부산의 가장 동쪽 해상에 근접을 할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한 11시쯤에 포항을 지나서 오후 한 3시경에 강릉 동쪽 해상을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쯤 돼서 강릉 북동쪽 해상으로 아예 벗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 같고 오늘 자정을 즈음해서 북한 청진 쪽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실 완전히 이제 태풍 영향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점은 오늘 자정 정도가 지나야지만 완전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보기 드문 이런 직선 경로의 태풍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보시면요 태풍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합니다. 뭐 연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분이 많은데 노태현 기자가 리포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은 바비와 마이삭에 이어 열흘새 한반도를 강타하는 세 번째 태풍입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세 개의 태풍이 연달아 한반도를 덮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과 19년에도 있었는데 강도 중에서 강의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삼바가 핥히고 지나간 2012년에는 무려 1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강도 매우 강의 태풍들이 잇따라 한반도를 지나는 건 처음인데 일본 규슈와 한국 사이에 이른바 태풍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넓게 퍼져 상승기류가 발달하지 못했고 태풍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월 중반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물러나면서 한반도 근처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특히 여름철 북태평양 해수면의 높은 온도가 열에너지를 축적해 강한 태풍들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늦은 여름이나 가을 태풍이 더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려 있는 만큼 앞으로 한 달 내 또 다른 태풍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김승규 본부장님. 네. 태풍이 굉장히 자주 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10일 이내에 세 개 태풍이 연달아 온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강하다고 다 알려지도 실제 강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비구름 덩어리거든요. 그런 크기의 중규모 기상 현상인데 지금 아까 기자도 말씀했듯이 그 태풍의 발생 구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 태풍의 발생 시작부터 움직이는 데까지의 소요되는 그 에너지의 원은 따뜻한 바다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바닷물이 갖고 있는 열량이 굉장히 지금 평년보다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10호 태풍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또 관심 사항이죠. 네. 그럼 여기 보면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름을 바비 여기 8호, 9호, 10호인데요 바비, 마이삭, 하이선입니다. 경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쪽은 서해 쪽으로 갔죠. 그리고 이쪽은 한반도 동해 쪽을 살짝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상으로 갑니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연속해서 최근에 한 열흘 사이에 계속 등장을 한 태풍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 가까이에 지금 있습니다. 자, 앞서서요. 일본입니다. 태풍 하이선 일본을 먼저 지나갔고요.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피해 상황 장명훈 기자가 전하는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 옆 전신주가 줄줄이 쓰러져 있습니다. 전경을 비추던 CCTV는 강한 바람에 못 이겨 떨어져 버립니다. 기타 규슈시의 한 공장에선 10m 높이의 철제 굴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습니다. 어젯밤 일본 규슈 서쪽 해상에 진입한 태풍 하이선은 일부 지역에서 초속 59.4m의 순간 풍속이 관측되는 등 강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규슈 전역에 하루 최대 300mm에 달하는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台風が接近する地域では記録的な大雨、暴風、高波、高潮に最大級の警戒を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태풍 하이선의 직접 영향권에 놓였던 규슈 지역에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본 NHK는 창문 파손, 추락 사고 등으로 규슈 지역에서만 지금까지 최소 2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신주 파손 등 크고 작은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새벽 4시 기준 46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오늘 규슈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 579편이 결항됐고 고속철도 신칸센도 오늘 하루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태풍 하이선이 아침 9시에 우리나라 부산 지역에 상륙한 뒤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태풍은요. 일본을 지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지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태풍, 10호 태풍 하이선은요. 일본을 지나서 우리나라도 또 지나는 겁니다. 이게 경로 자체가 직선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승배 본부장님. 걱정되는 거는 또 다른 태풍입니다. 지금 뭐 태풍 11호, 뭐 12호, 뭐 이름까지 나왔어요. 11호는 뭐 나온다면 노을이라고 정해진다 그러는데 앞으로 태풍이 몇 개나 그리고 언제쯤 발생할지 지금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8호, 9호, 10호가 연달아 왔는데요. 예. 이제 10호 이후 그 바닷물의 온도는 뭐 금방 식지 않기 때문에 예. 아까 따뜻한 그 바닷물의 온도는 유지될 겁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한다고 해서 태풍이 발생한 건 아니고 어떤 힘의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예. 인간의 두 머리로는 뭐 열흘까지 태풍이 생길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슈퍼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그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보면 예. 우리 그 한계가 이제 열흘 정도 되거든요. 예. 뭐 보름, 2주, 한 달 뒤는 그건 모르는 거고요. 참 어렵고요. 네, 알기. 거의 뭐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예. 열흘 범위 내에서 보면 그 슈퍼컴퓨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보면 태풍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뭔 얘기냐면 태풍이 10호 이후에는 당분간 안 생긴다. 이런 전망이고요. 예. 이제 그렇다면 그걸로 끝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태풍이 예. 7개 영향을 줬습니다. 7개. 네. 예. 그래서 가장 그 1959년도에 7개 영향을 줬는데 예. 2019년이 7개 영향을 받은 해가 되고요. 올해는 4개의 영향을 지금 받은 해가 됐는데 예. 뭐 작년 기록을 깨려면 앞으로 한 3개 이상은 더 와야 되잖아요. 그런 기록은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예. 아까 열흘 이내에서 생기지는 않지만 적어도 10월 상순까지는 태풍이 한두 개는 우리나라에 또 올 수 있다. 1년에 태풍이 발생하는 구역에서 한 26개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올해 벌써 4개를 영향을 받았으니까 예. 어찌됐건 지구온난화 속에서 그 태풍의 영향, 우리나라까지 접근할 예. 때 힘을 잃지 않고 북상하는 그런 어떤 기후변화 패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 전망을 해도 한 열흘 정도 앞까지 열흘 정도 앞까지 최대한 내다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예년과 비교해 보면 과거에 지난해 경우는 한 7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온 태풍이 4개. 그렇다면 앞으로 2-3개 정도는 온다고 봐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조심을 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태풍 하이선 동쪽 비켜가도 전국이 영향권이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태풍의 규모가 크거든요. 그리고 돌풍 침수 피해 비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풍속도 뭐 한 40, 초속 40m 정도고요. 자, 강영호 기자. 지금 사실 이 태풍 동해안 쪽이 가장 걱정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혹시라도 해일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어떤 얘기고요. 그리고 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태풍이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예. 아무래도 동해안 쪽에 지금 최대 400mm 이상의 비가 더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 거기에 특히 오늘 낮 시간 같은 경우에 동풍이 계속 분다고 합니다. 동쪽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폭풍 해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특히 경남 해안 같은 경우에는 만조 시간까지 겹치면서 그 바닷물의 수위라든지 이런 게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바닷물 수위가 높은 상황에서 태풍이 그 위를 지나가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좀 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예. 또 해안가 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 저지대 침수 같은 피해가 특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선박 같은 경우에도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선박의 고정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에도 특별히 좀 더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로가 또 적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태풍 하이선 예상 경로입니다. 앞서도 몇 차례 지내드렸는데 이 경로 지금 잘 알아두시고 시간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제주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기 오늘 오전 3시가 이미 지나갔고요. 부산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부산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시간 지금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위에 울산, 포항을 거쳐서 오후 3시께는요. 강릉 동북쪽으로 약 70km 해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동해상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지난 시간이죠. 오후 3시입니다. 이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후 9시면 이제 북한 쪽으로 올라가서 청진 가까이 간다. 그리고 자정 깨면은 이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경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김승민 본부장님. 요즘에 온 태풍 중에서요. 비도 많지만 바람이 특히 강하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이번 태풍만 바람이 강한 예.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그 중규모 기상 현상인 태풍의 예. 원래 전형적인 특징이 강한 바람이거든요. 예. 2003년도 태풍 매미 초속 60m 불었거든요. 예. 2002년도 태풍 루사 역시 강한. 그래서 요즘 태풍만 강한 게 아니고 원래 예.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한 기상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 이 태풍이 과거보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과거에는 한반도에 접근하고 나면 태풍으로서는 상당히 견디기 힘든 그런 차가운 지역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도 저희 부산에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예. 950 헥토파스칼 중심 기압이 그만큼 세력이 약해지지 위력이 않았다는 여전하다는 의미거든요. 거네요. 예.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으면서 태풍의 변화의 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역시 이번 태풍도 강한 바람 계속해서 영향권에 들어 있을 겁니다. 역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이 강한 바람을 실감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앞선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쪽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테이프 X자 모양 대신에요. 창틀, 창문 사이에 테이프를 붙이셔서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안 하신 분 있으시면요.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특보로 전해드린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